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은 뭐 칠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찍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개사월 운세 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오늘 할 거는 뭐냐 하면요. 오늘은 저 사주와 자식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상담을 가끔씩 해보면 보통 한 50대 분들이 많거든요.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다 여러 분야에 계시지만 50대 분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이제 자식복 있냐, 자녀복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녀복, 자식복을 보는 방법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식복 보는 방법이라서 뭐 거창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니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사주에서 자녀복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명은 당연히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식상의 위치를 보는 거고, 남명은 관성의 위치를 보는 건데, 어쨌든 여명은 식상, 남명은 관성인데, 남녀 모두 통틀어서 보는 거는 이제 태어난 시주의 기준으로 오행을 봐서 그 상관관계를 봐야지 자녀복이 있냐, 뭐 자식복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자식복은 여명에서 보는 게 맞거든요. 남명도 그렇지만 이제 예로부터 이제 여명들은 이제 아이들 잉태를 하고 양육을 해오는데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성의 사주를 해서 자녀 복을 보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명은 식상이 자녀죠. 그래, 식신은 음양이 같다고 해서 딸아이로 보고, 여명 기준에서 식상은 음양이 틀리다고 해서 아들로 보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본다고 해서 맞을 수는 없죠. 통틀어서 식상이 여명에서는 자녀복이다, 자녀궁이다, 그리고 시주도 자녀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내가 사주를 펼쳐놓고 식상이 자식이니까 당연히 식상운이 용신이 돼야 되겠죠. 용신이 자기 사주에서 용신이 되어서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 이 식상운이 국이 됐을 때, 국이 된다는 그러면 합이 된다는 거죠. 식상이 용이 신이고 국이 될 때죠. 그러니까 우리 격으로 말하면 신왕 상시왕이 된다든지, 내가 식상을 반기는 사주고 좋아하는 사주인데 그 식상이 들어왔을 때 식상으로 합이 될 때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자식이 출세하고 그 덕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상의 관계를 유무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식상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너무 식상이 맞아 태왕해. 상식이 태왕하다고요. 근데 식상이 또 들어온다고 해서 자식복이 나쁘나, 그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식상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재성으로 가는 통로,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식상이. 그래서 그 식상이 하나가 잘 갖춰져 있으면, 내가 신강한 사주인데 식상이 용신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식상 하나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이게 자식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말년애가 만약에 있다면, 그죠? 천연에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식상생재로 하면 자식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성은 뭐냐면 음식도 되고 돈도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음식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다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식상 하나 잘 있고 없고. 그래서 나중에 뭐 자식농사 잘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식상 하나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나 그걸 보고 자식의 덕을 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주를 잘 봐야 되니까 순행격으로 흘러가서 천간이 시주에서 식상이 뭐 식상이 뭐 시상 일위격이 된다든지 그죠? 자식궁이 시상이 하나가 떠 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크는 자식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식궁에 자식이 잘 앉아 있고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용신으로 있으니까 그 자식은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출세할 것이고 부모한테 효도할 것이고 시상 일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에 오행이 한 가지가 떠 있다는 건데 그게 식상으로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상으로 여명에서 그죠? 남명은 뭐 다음에 또 하는 걸 하고 여명에서 말입니다. 시상 일위격이란 거. 그래서 시상에 하나가 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식궁이 식상이나 아니면 자식궁이 시주가 장생, 관대, 걸록, 제왕 뭐 이런 식의 12운성에 앉아 있으면 좌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식 운이 좋다, 자식 복이 좋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을 용신으로 쓰거나 식상이 생재를 해주거나 시상 일위격이거나 시상이 합의돼서 내가 꼭 필요한 상식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자식 복이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흉신 그러니까 년지 월지에 뭐 충을 하거나 나한테 안 좋은 흉신이 있다. 그래서 나를 극한다. 예를 들어 사주가 그럴 때 시주에 그 길신이 있다면은 식상 관계없이 시주에 길신이 있다면은 그 흉도 막아주고 커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시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자식 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펼쳐놓고 봤을 때 내가 나의 식상의 범위 안에서 그 식상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 식상이 국이 되어 있는지, 내가 그 식상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식복이 있다, 없다 정도 큰 틀에서는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식복의 이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공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 잘 듣고 탈선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스펙으로 좋은 직장까지 들어가. 그것도 굉장히 좋죠.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성공한 자식으로 키웠다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그런 것도 좋은 건데 자식 복이 있는 거지만요. 그렇게 컸다 하더라도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이 크면 그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돈이 없고 돈을 못 벌고 뭐 공부를 조금 못 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더라도 부모님한테 떨어져 살아도 자주 연락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나와서 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자식으로 큰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게 자식 복이 있는 거지. 뭐 사회에서 명예가 있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격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분한테는 자식 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저도 자식이 있지만 굉장히 힘든 거지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식들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커가는 와중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되지만 뭐 어떻게 너는 커서 뭐가 되라 이런 기대를 안 하는 게 부모님은 좋습니다. 그래야 그 부담감이 또 덜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사고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 따지면 보세요. 예전에는 만약에 이게 자식 복 있는 사주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그렇게 봤다면은 예전에는 기본 뭐 4남매, 5남매, 6만남매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면 내가 내 사주에서 내 자식 복이 나는 굉장히 뭐 식상도 잘 갖춰져 있고 내 용신으로 쓰고 참 좋은데 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그러면 6남매, 7남매 이래 되는 자식들이 다 잘 되냐고요.
다 효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다 그 자식들이 안 좋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식 보기에 내 사주에 있을 때 내 자식 복이 있나 없나 보고 싶은 틀을, 기본적인 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봐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내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은 자식 사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은. 그 사람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지 안 할지는 자식을 복을 그 사주를 봐야 되는 거고, 또한 내 배우자가 어떻다, 이것도 내 배우자를 봐야 되죠. 내 사주에 모든 게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정관념, 선입견을 두는 순간 이제 감명을 하게 되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지. 그게 큰 우를 범하는 거라고요. 아이들은 사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의 환경, 그리고 그 특히 어머님의 인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결정되거든요. 그게 운에 따라도. 그러니까 내가 특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주위에 어떤 일주들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더라, 어떤 운이 들어올 때는 내가 어떻게 되더라. 그렇게 사소한 선입견을 갖고 하나하나를 보시다 보면 나중에 이게 고정관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많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주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선입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어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주를 보러 갔다. 근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기본적인 아까 그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볼 수는 있는데, 자녀의 뭐 사고 유무, 질병, 성공 유무, 이런 거, 뭐 무슨 살이 있어서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해서 막 혹세무민하고, 어떤 비방법을 제시를 해서 돈을 내게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술사들도 보면, 철학가들도. 그렇게 일단은 그런 분들을 찾아갔다면은 잘못 가신 거고,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면 올바른 상담은 분명히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가를 바라고, 물론 우리가 감명비는 받습니다. 뭐 몇만 원 이렇게 받겠지만 그 이상의 뭐 부족을 쓴다든지 뭐를 하라든지 죄를 지내라 이렇게 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수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죠. 본인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식 보고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모든 인간사, 세상사는 그 사람의 사주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의.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디 가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자식 복이 없다, 남자 복이 없다, 뭐 배우자 복이 없다. 내 사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의 선밖에 안 돼요. 더 이상은 그 사람들을 사주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식 복이 있는 사람들의 조건 뭐 이렇게 제목을 달 건데,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게 그걸 고정관념으로 두시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오늘 짧게 올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계사월 운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